안녕하세요. 포스텍 화학공학과 37대 학생회장 전찬범입니다. 알면 알수록 가고 싶은 학과, 포스텍 화학공학과를 알아보러 가보실까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과 소개에 이어서 중점 연구 분야 및 고수진, 이후 졸업생 진로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우리 화학공학과는 환경동이 있습니다. 환경동에는 이런 식으로 1층에 다양한 라운지가 존재합니다. 수업 후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등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같이 점심을 먹거나 공부를 하는 공간을 제공해줍니다. 우리 함께 여기서 점심을 먹는 건 어떨까요? 저희 화학공학과에는 재미있는 행사가 있다는 것을 자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화학공학과 대구 경북지부 체육대회인 대경체전이 있는데요. 이는 대구와 경북에 있는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화웅대 학생들이 참여하여 체육대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화학공학과의 학부생으로서 다양한 사람과 소통하고 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화학공학과의 행사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화공의 밤이 있습니다. 이는 화공을 지망하고 있는 문제 학부생과 화학공학과 학부생, 대학원생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작년엔 국제관에서 화공의 밤 행사를 진행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졸업 논문의 우수작을 뽑고 장학금 및 상장을 수여하는 것이 진행되며 맛있는 밥도 제공되고 무엇보다도 경품을 뽑는 시간이 중간중간 있어 재미있는 행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저희 학과는 이렇게 재미나게 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전도, 목표도 뚜렷한데요. 인류의 미래를 이끌 혁신적 연구성과 상출 및 선도적 교육을 통한 공학 리더 양성에 비전을 두고 있으며 2030년 미국의 탑3권 수준의 화학공학과가 되도록 목표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는 분야가 크게 3개로 나뉘는데 에너지 환경 분야와 생명공학 분야, 그리고 정보전자재료 분야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전과 목표에 맞게 꾸준히 노력한 결과로서 저희의 연구 실적이 있습니다. 2011년 9월부터 2022년 8월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부터 각각 7등, 3등, 2등을 할 만큼 좋은 연구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 좀 부끄럽긴 하지만 또 학술성과 분석을 보면 저희 대학의 전체적인 성과보다 화공과의 단독적인 성적이 훨씬 높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구비 수주 실적 및 교수 1인당 연구비 및 OH 현황 같은 경우도 대학의 전체적인 평균보다 화공과가 더 높은 평균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학과의 조건으로는 다양한 기업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데에 있어서 우리 화학공학과는 도레이 첨단 소재, 롯데케미칼, LG하우시스, 실리콘밸리, 이수화학 등 다양한 기업체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원생 연구 실적의 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연도별 상위 20% 이상 SCI급 논문 발표 실적을 보면은 항상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미래 소재와 탄소 제로 공정 기술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환경, 생명공학, 전산 시스템, 정보전자재료 각각의 분야에서 각에 맞는 탄소 제로 공정 기술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에너지 환경 기술에 있어서 다양한 교수님들이 여러 분야에서 힘써 주시고 계신데요. 클린 에너지 생산 전환 기술 및 차세대 에너지 저장 기술, 친환경 공정 기술, 탄소 중립화 기술 등이 있습니다. 그러한 에너지 환경 분야에는 대표적으로 차세대 에너지 기술인 2차 전지와 미래 에너지 생산 기술인 3차 전지가 있는데요. 이는 배터리 소재나 공정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료 전지 및 수전액, 그리고 수소 생산 기술 소재와 탄소 제로 활용을 위한 공정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AI와 계산화학을 기반으로 진행되며 물성 예측 및 설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결론적으로 클린 에너지, 생산, 전환, 저장을 융합 및 공정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생명공학 분야가 있는데요. 인류의 건강한 삶을 위한 새로운 의료 소재 개발을 목표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교수님들께서 힘써주시고 계신데요. 세부적으로는 메디컬 헬스 소재 공정 기술, 생체 모방 복합 의료 소재 기술, 바이오 소재 및 세포 공정 기술, 메디컬 헬스 분자 진단 기술이 있습니다. 생명공학 분야에는 대표적으로 생체 모방 바이오 소재 기술과 합성 생물학 기반 세포 공장 기술이 있는데요. 이도 앞선 기술과 마찬가지로 전산 설계를 통한 바이오 소재 모델링 및 해석을 통해 바이오 메디컬 헬스 의료 진단 소재로 개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10년간의 계획도 아래와 같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정보전자재료 분야인데요. 화학공학과에서는 이 분야에 있어서 기능성 유연 반도체를 연구하거나 지능성 스마트 반도체를 연구하거나 퀸텀 닷 디스플레이, 아니 포스트 SI 반도체 소재 등 다양한 소재 및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보전자재료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미래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와 포스트 실리콘 핵심 소재는 AI 기반 소재 물성, 예측 및 설계를 통해 고효율, 또 저전력 소프트 전자정보 소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대학원생 졸업생 진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졸업 이후에 대학 교수로 진로를 선택하신 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기 졸업생이자 현재 화학공학과 교수님으로 활동하고 계신 전상민 교수님이 눈에 띄네요. 다양한 대기업에서 임원 자리를 맡고 계신 여러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또한 벤처기업 CEO도 눈에 띄네요. 졸업 이후 취업 기업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삼성, SK, LG와 같은 대기업도 있으며 다양한 한국의 공기업들, 또한 포항공대 내에 있는 리스트와 같은 연구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학과학부생 장학제도입니다. 여러분이 화학공학과로 함께하게 된다면 첫 번째로 성적 향상 장학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전학기 기준으로 성적 향상폭이 큰 학생들을 선정하여 학업 장려비를 지원합니다. 14합정 이상 들으며 학업 평점이 3.0 이상인 경우 직전학기보다 0.5 이상 오르게 된다면 학업 장려비를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합니다. 또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힘내라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회, 기획부, 홍보부와 같이 화학공학과를 위해 일할 경우 마일리지 시간근로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교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특별 장학금을 운용하여 다양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과학부생 지원 프로그램에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 지원이 있습니다. 본래에는 학교 차원에서 진행하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코로나로 없어지게 되면서 학과 차원에서 다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즉, 화학공학과에서만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죠. 대부분의 해외 연수 비용을 지원해준다니 이만큼 좋은 프로그램이 또 있을까요? 그 밖으로는 국제 및 국내 경시대회를 참석을 지원하며 학부 졸업 시에 제출하는 졸업 논문에서 우수 논문을 뽑아 상장 및 장학금을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학부 연구 참여 장학금 지원이 있습니다. 화학공학과 학부 재학생의 다양한 연구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계절학기에 연구 참여를 진행하게 될 경우 학과 재원으로 연구 참여 장학금, 생활관 사용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학부 전공 과목 S&P를 지원하게 된다면 일반 S&P와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장학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포스텍 화학공학과를 설명하게 된 37대 학생회장 전참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후로는 지난 겨울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다녀온 한 팀의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fossil fuels to renewable energy, and for that so we have several small hydrogen cars made by from this membrane, and people work on different materials. So platinum is expensive, so we are trying to reduce the platinum that is needed. In research, we are use small scale. Yeah. Of small scale system, yes, and test them as a one unit, yes. So there's around 20 cells, but you can increase this to the size. Testing stacks, when you connect several cells together, we put them in the furnace here. We connect fuel. Temperature. We can leave the bucket here. Yeah, so that's kind of what we do. It looks a bit like this. In general, new materials for fuel cells and electrolyzers for low temperatures. Exactly, low temperature, yeah. So it looks something like this. So a lot of it's aqueous chemistry. 28 hydrogen buses and 신기하다. 이런 분야도 나는 잘 몰랐는데 재밌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화학공학과 홍보부 에이스의 홍보부장 정지윤입니다. 지금부터 학과 구성원 인터뷰를 통해 화학공학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주임교수를 맡고 있는 차영진입니다. 우리 포항공대 화학공학과는 기본적으로 연구 중심 대학교로서 대학원이 학부보다는 사실 더 많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대학원에 와서 연구를 경험하고 그 연구를 할 수 있는 직장들을 이제 많이 갖게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교에도 교수님으로서 많이 가고 있고 국가 출연 연구소 그리고 대기업에 주로 많이 가서 연구 중심으로 이제 일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화학공학과에서는 그동안 여러 우리 발전 기금들을 우리 확보를 통해 가지고 많은 이제 학생들한테 여러 장학금 제도들을 우리 학과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좀 다른 특징의 그런 장학금은 우리가 그동안에 외국의 학생들이 어떤 프로젝트 겸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그런 정보라든가 어떤 본인들의 어떤 발전 방향,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외국에 경험하고 싶을 때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학교에 있었었는데 최근에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 학과의 차원에서 학생들이 외국에 갈 때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장학제도를 갖고 있고요. 또한 많은 이제 우리 화공과 학생들이 단기 연수를 다른 우리 학교들에 외국에 있는 학교들에 가게 되는데 그때 학교에서 지원받는 것 이외에도 우리 학과 차원에서 또 대응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도 많은 장학금들이 있어서 우리 화학공학과는 학부 학생들이 충분히 경험하고 또 어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화학공학과는 과거고 현재고 미래입니다.
과거부터 같이 했었고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지만 미래에서도 화학공학과는 저의 앞으로 갈 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화학공학과는 여러분들을 공학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학공학과에 오셔서 교육을 받으면서 또 이 연구자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잘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학공학과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좋은 친구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학교 화공과 99학번 입학생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박사 과정까지 쭉 밟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로 일하고 있고,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는 거는 그 유기반도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유기반도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쉽게 생각하면 나프탈렌 같은 건데, 나프탈렌 같은 게 이제 분자량이 더 커져 있으면, 이 파이 공액 시스템이 이제 커져 있으면 그게 이제 전기적 특성이 실리콘 같은 반도체랑 유사하게 되거든요. 그런 특성을 이용을 해서 뭐 스트레쳐블 한다든지 이렇게 좀 변형이 쉬운 그런 유형의 새로운 전자 소재를 만들고 그걸로 좀 유의미한 응용을 하는 뭐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화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화공과랑 이렇게 고민을 하잖아요. 화학과랑 뭐 이렇게 제로과랑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이 화공과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많은 친구들이 화학을 좋아한다고는 하지만 그 굉장히 순수한 어떤 화학을 진짜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그렇지는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남들이 실험적으로 규명해 놓은 반응이라든지 현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해할 때 재밌는 거지, 그거를 내가 진짜로 또 새로운 뭔가를 찾는 것이 정말 재밌으면 그 사람은 화학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게 재밌는 거라기보다는 와 이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네, 야 이게 이렇게 해석될 수 있네, 그게 아마 재밌는 걸 거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로 내가 만약에 그냥 순수 화학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는 또 다른 절망감을 맛볼 수 있어요. 내가 정말 그걸 좋아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그러니까 굉장히 캐주얼하게 화학을 좋아하는 상태에서 순수 화학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상한 게 될 수 있단 말이죠. 이상한 미스매치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인데 물리도 마찬가지고 수학적인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화공과가 또 수학을 중요시는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걸 보는 게 재밌는 거지, 진짜 내가 순수 수학으로 내가 남들이 못 해놓은 어떤 방정식을 새롭게 푼다든지 그게 정말 재밌냐고 물어보면 또 그건 딴 얘기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똑똑하고 화학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하지만 정말 어떤 그런 순수한 학문을 좋아한다기보다는 많은 경우 그런 학생들이 있을 텐데,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뭔가 유의미한 제품을 만든다든지 유의미한 공정을 만든다든지 뭐 새로운 유의미한 어떤 처리법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를 할 때 가장 적합한 학과가 화학공학과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럼 그런 유형의 과가 산업공학과도 있을 수 있고 뭐 기계공학과도 있을 수 있고 이렇지 않냐고 이제 말씀들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제 모든 물질의 근원이 되는 거는 사실 화학이기 때문에 화학을 가장 스트롱한 베이스로 해서 거기서 남들이 우수한 학자들이 해놓은 어떤 화학적인 현상을 같이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혹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국가에 도움이 되는, 혹은 자신의 개인의 부의 창출에 도움이 되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거를 한다는 차원에서는 그게 화학공학과가 가장 이상적인 학과 같아요. 결정적인 차이는 그거 같아요. 공정은 안 배우잖아요. 제로과는 공정을 안 배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로에 대해서 좀 더 펀더멘털한 측면을 배울 수는 있죠. 특히 얼로이 같은 거 그런 거를 연력학적으로 잘 배우는 게 또 제로과 커리큘럼의 장점인데, 또 우리는 그걸 안 배우는 대신에 많은 시간을 수학과 공정에 할애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소재, 그리고 소재가 결국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제품화되는 그 전체적인 전반적인 공정을 매니지먼트하는
그런 직군에는 화공과가 무조건 우선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 화학은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그럼 명확히 다르죠. 그냥 나는 그 화학 자체가 아름답고 난 그 화학의 사랑에 빠지겠다 하면 화학과 가시면 되는 거고, 나 사랑까지는 모르겠고 좋긴 좋은데 사랑까지는 하기 싫고 이 좋은 놈을 내가 잘 이해해서 뭔가 유의미한 산업화를 해내겠다 싶으면 화공과로 오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화공과랑 제로과의 경계는 좀 굉장히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유일한 차이가 이제 공정 정도. 네,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의 연장선상인데, 나는 화학이 좋아. 사랑은 아니야. 나는 수학이 좋아. 사랑까지는 아니야. 그런 학생들한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화공과가.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나는 1등이고는 싶어. 근데 나는 화학을 사랑하지는 않아. 좋긴 좋아. 수학도 사랑하지는 않아. 좋긴 좋아. 물리도 좋긴 좋은데 사랑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것들로 가서 여기서 막 사랑에 빠져서 1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 하지만 난 1등이고 싶어. 그게 이제 뭐냐면은 나는 기존의 수학자들, 물리학자들, 화학자들이 발견해 놓은 현상, 어떤 물질,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내가 산업에 유용한, 그럼 산업에 유용한 걸 알려면 이제 산업들을 알아야 되죠. 우리나라는 현재 어떤 산업이 지금 돈을 벌고 있고 미래는 어떤 산업으로 지형이 바뀔 것이고 그 바뀌는 단계에서 우리는 어떤 소재 개발을 미리 해놔야 되고 어떤 공정을 미리 해놔야 되고 이런 거를 나는 누구보다 빨리 캐치해서 남들이 해놓은 화학, 수학, 물리를 가지고 와서 이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엘리트 공학자가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를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화공과를 오면은 제일 만족할 것 같아요. 그거에 최적화되어 있는 커리큘럼이기도 하고요. 산업은 늘 트렌드가 바뀌어요. 그때 이제 지금 또 이제 보면은 이제 반도체에서 이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죠. 우리 삼성전자의 반도체 점유율도 그렇고, 그럼 그게 이제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몇 개 캔디데이트가 있잖아요. 그거에 넘어갔을 때 갑작스럽게 넘어가면 소재도 준비가 안 되고 공정도 준비가 안 되고, 근데 어쨌든 넘어갈 거예요. 산업이라는 건 그래요. 물결이 있기 때문에 파도가 있기 때문에 넘어갈 텐데 그때 그 준비를 가장 잘해 놓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돈도 그렇고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화공과는 그 단계에서 그 소재라든지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거를 준비하는 학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늘 젊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제 40살이 될 때쯤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을 거예요. 그때는 어떤 산업이 우리나라에 그게 올지 모르겠는데 그 미래를 준비하기에 가장 적당한, 가장 최적화된 과라고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화공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제 많은 무문제 학생들에게 최근 들어서 보면은 화공과가 좀 인기가 없어요. 우리 화공과가 한 지난 10여 년간은 가장 인기가 많은 학과였는데 이제 아무래도 최근 AI 열풍이 불다 보니까 그 관련 학과로 이제 많이들 가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어요. 주식의 명언 중에 하나인데 그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 그러잖아요. 저점 매수를 하라 그러잖아요. 이 우리나라 산업에서 화학공학이라는 이 학문 분야는 확고부동한 시장 수요가 있어요. 시장 수요는 늘 있어요. 시장 수요는 여러분이 지금 화공과를 안 택한다고 해서 시장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화공과라는 건 왜냐하면 미래를 준비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요가 있다니까요. 근데 공급이 적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훨씬 더 몸값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공과가 인기 없으니까 나도 화공과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화공과를 가면 개이득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기 학생들이 우르르 밀려간다고 해서 그럼 나 무조건 저기 가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원래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하는 게 맞고요. 그런 관점에서 내가 어릴 때부터 혹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관점에서 화공과에 참 관심이 많은데 요즘 친구들이 많이 안 가니까 화공과를 가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참 어리석다. 화공이라는 것은 국가의 기간 산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 스텝을 책임지고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꼭 수요가 있다. 그래서
이럴 때 오면 개이득이에요. 이런 말씀 하나 드리면 2000년대 초반 화공과가 또 이럴 때가 있었어요. 인기 없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화공과 온 친구들은 다 개이득. 왜냐하면 우리 화공과에 그 나이 때 회사에서 임원을 하고 교수로 임용되는 수요는 무조건 있거든요. 경쟁자가 없어. 경쟁자가 아주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꼭 명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홍합탕 드시는지? 홍합탕 먹죠. 나는 먹어요. 사실은 홍합탕을 안 먹는 친구들이 있는데 막 발을 이렇게 막 갈았던 친구들이 있는데 대학원생 그 친구들은 이 홍합의 이제 그런 냄새 때문에 홍합을 안 먹어 지금까지도. 나는 잘 먹죠. 없어서 못 먹지. 2학년 1학기에 화공물리화학원, 화공유기화학원, 화학생명공학을 배우고 2학년 2학기에는 연력학, 화공유기화학 2를 배워요. 2학년 전반에 걸쳐서 화공과에 필요한 화학, 생명, 물리, 수학적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이어서 3학년 1학기에는 화공물리화학 2, 반응공학, 전달현상 1을 전공 필수 과목으로 배우게 돼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화학공학과만의 과목들을 배운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학기에 걸쳐 화학생명공학 실험, 유기화학 실험, 물리화학 실험을 통해 전공 필수 과목에서 배운 이론들을 실험에 적용하는 테크닉을 익힐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공 선택 과목을 통해 화학공학과에서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의 다양한 과목들을 골라 들을 수 있습니다. 화학공학과에 오시면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우수한 화학공학도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저는 저번 겨울방학에 환경 관련 랩실에서 연구 참여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사수님께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와 관련된 논문을 읽고 직접 실험을 관찰하고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논문을 읽어보며 여러 그래프의 분석법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 연구에 사용하는 실험 기기들을 사용해보며 재료들을 주문 제작하는 과정, 그리고 직접 도구를 만드는 과정들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험 결과에 따라 유동성 있게 다음 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들을 보며 스스로 사고하고 진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대학원에 적합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연구 참여를 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알기 힘든 연구의 세세한 부분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까이에서 연구를 지켜보면서 대학원 생활이 저에게 맞을 것인지에 관해 생각하는 시간 또한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업과 대학원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연구 참여를 진행하여 진로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바이오 분야를 지망하기 때문에 화학생물학을 연구하는 랩에서 연구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유기합성도 진행해보면서 유기화학 실험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할 수 있었고 바이오 관련 실험도 진행하면서 화학생명공학 실험에서 배운 지식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수님과의 면담을 통해 원하는 연구 주제를 제가 선택해서 실험을 진행할 수 있었고 연구 참여 기간 동안 랩 미팅에 참여하면서 실제 대학원생 분들이 어떻게 연구하시고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현재 학부생이라 대학원 진학과 관련하여 고민이 매우 많았고 화공 분야 중에서도 어떤 분야를 희망하는지 확실치 않았습니다. 따라서 연구 참여를 통해서 대학원 생활이 나에게 맞는지 그리고 어떤 분야의 연구가 나의 적성에 맞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습니다.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거나 분야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연구 참여를 진행하여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화학공학과에 들어오게 되면 2학년 때 물리화학원과 연력학을 배우게 되는데 저는 이 두 과목에서 까다로웠던 부분이 단위 계산 정도였고 그 외에 수학 수식을 엄청 복잡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화학공학과이다 보니까 3학년 1학기 전필 과목인 반응공학, 전달현상 1 등에서는 물리, 수학이 어렵게 이용되긴 하지만 전달현상 1 같은 경우 교수님께서 벡터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화학공학과는 매 학기 MT를 가서 선후배 간의 유대감이 매우 커요. 그리고 이 이외에도 대경체전, 화공의 밤, 치얼업, 화공과 폭자 등 행사가 매년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공부 이외에도 충분히 즐거운 학과 생활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겨울방학에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인당 무려 180만 원을 지원받고 영국에 다녀왔습니다. 학과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운 일인데 학과에서 이렇게 돈을 지원해주니 편한 마음으로 갔다 올 수 있었어요. 저희는 영국에서 연력학 과목에서 배운 많은 이론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버밍엄 대학교와 옥스퍼드 대학교도 방문하여 외국의 대학은 어떤지, 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장학생에 선정되는 과정도 그리 복잡하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답니다. 여러분도 꼭 화학공학과에 진학하여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지원해보세요. 에너지 환경기술, 생명공학기술, 정보통신기술 등으로 대표되는 미래융합기술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화학공학과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분야로 나아갈 수 있는 복합 지식을 배울 수 있어 졸업 후 다양한 기업 및 연구소로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환경, 바이오, 정보전자재료, 전산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실이 있어 대학원 진학에 있어서도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그리고 포스텍 화학공학과에서는 국제 수준을 뛰어넘는 탄탄한 교수진과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국내 최상위권 학과라는 대외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에 걸맞은 양질의 수업, 다양한 장학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포스텍 화학공학과에서 불꽃처럼 멋지게 타오를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화학공학에 관심 있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화학공학과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포스텍 화학공학과 전상민 교수님 연구실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을 이수 중인 김대웅이라고 합니다. 저는 3학년 2학기 때부터 이곳 연구실에서 연구 참여와 졸업 논문을 작성을 했는데요. 연구 참여를 해보면서 여기 랩에서 이제 주제로 사용을 하는 셀룰로스 기반의 친환경적인 소재에 좀 매료를 느끼기도 했고, 무엇보다 가장 여기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다른 연구실에 비해서 이곳 연구실에서 한 연구들이 초보자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또 이해도 가장 빨랐기 때문에 이곳 연구실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스텍의 장점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대 출신 학부생들의 진학 기회가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자대에서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하려고 할 때 간단하게 몇 가지 서류 정도만 준비를 해두면 연계 진학이 수월하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열망이 큰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포스텍은 국내 유수의 교수님들이 모여있는 집합지와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포스텍 화학공학과가 국내에서는 탑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더 세심하게 지도를 해주시고 또 이제 높은 임팩트 팩터를 가진 저널에 게재를 하기에도 상대적으로 수월한 환경에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연구실 간 교류도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제 옆 연구실 또 옆 연구실 모두 다 이제 포스텍 화학공학과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코웍을 하는 빈도도 많아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연구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새내기 여러분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화공과 공부를 단순히 교과목 공부라고만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사실 1학년 때 우리가 배우는 과목들인 미적분학, 일반 물리, 일반 화학, 일반 생물들은 물리학과, 화학과, 수학과의 대표 과목들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것들 각각 따로따로고 화공과의 아이덴티티라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이들의 융합이 아이덴티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화공과를 공부하는 진정한 그 꽃들인 과목들은 이제 2학년 이후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1학년 때는 최대한 화공과 교수님 혹은 화공과 선배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얻고 어떤 연구들을 하는지를 듣는 게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원과 회사를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사실 저는 회사를 지금 취업을 하진 않았지만 지금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당장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고 또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근데 또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석사 혹은 박사를 수료를 한 이에 회사에 취업을 하거나 학계로 진출하게 된다면 일반 학사 졸업과 비교했을 때 출발선상 자체가 달라지게 돼요. 연봉 혹은 직책 혹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화공과 내에서도 정말 다양한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랩을 선택하시는데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저희 학과만 하더라도 정보전자재료, 바이오, 나노 등등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택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연구 참여나
졸업 논문 등을 작성을 해보면서 학부생 때 미리 연구실을 경험해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워라밸이 중요하다. 혹은 나는 연구 분야가 중요하다. 혹은 나는 랩 분위기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 1순위를 하나씩 잡아가지고 연구 참여 동안에 이 1순위 잘 부합하는 연구실인지 파악을 한 뒤에 연구실을 진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9학번 대학원생 유영아 선배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자기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9학번 유영아라고 하고요. 화학공학과에 진학했다가 지금은 이제 대학원생으로 진학을 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실은 노영인 교수님께서 지도하시는 세마 연구실로 전자소재에 관련돼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화학공학과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범용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넓은 분야를 폭넓게 다루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학부에 처음 입학했을 때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 분야를 경험하면서 내가 어떤 분야가 맞는지를 찾아갈 수 있고, 그리고 커리큘럼 상으로 학과의 과목들을 많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진로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 과목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운이 여유가 된다면 응선대, 응용소형대수나 미분 번역식 과목을 꼭 수강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과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과를 가든가에 상관없이 사용되는 중요한 그런 과목들이고, 그리고 저희 학과 전공 필수와 그리고 여러 포인트를 전공 선택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과목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이 두 가지 과목을 선행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도 많은 지식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과목 같은 경우에는 꼭 충실히 수강을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화학공학과에서 이제 매년 말에 진행을 하는 화공인의 방 행사가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화학공학과의 모든 구성원분들이 함께 참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그리고 교직원분들, 그리고 교수님들까지 같이 참석을 하시는데, 같이 참석해서 올해 화학공학과가 어떤 업적을 이뤄내는지도 돌아보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학과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또 재미있는 UCC 같은 거를 이제 심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경품 추천 같은 걸 해서 되게 즐겁게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화학과에 오시게 된다면 꼭 한 번씩 참석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학과에 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에이스에 꼭 한번 지원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원해보진 않았지만 주변에 이제 에이스에 들어갔던 친구가 그 얘기를 듣거나 이제 제가 본 거에 의하면 에이스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공대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었고, 또 많은 선후배들과 인맥을 쌓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제 학과의 얼굴로서 활동을 한다는 점이 또 자랑스러운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과에서 지원을 해서 또 회식을 맛있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꼭 지원을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얻어간 건 책임감이랑 되게 학과 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뿌듯함이 남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생의 일을 하다 보면은 학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것들을 행사를 기획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점들이 저한테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또 부수적으로는 이제 선배들과의 친분이나 또 후배들과의 친분, 그리고 학과 선생님들과 친해지면서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고 이런 점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대학원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공부를 더 할 필요성과 그리고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화공과 같은 경우에는 커리큘럼이 되게 잘 짜여져 있는 편이고 이제 되게 넓은 분야를 다루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장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넓은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좀 더 학문의 깊이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학과의 전공 과목 중에 좀 더 번호가 높은, 학수 번호가 높은 것들을 듣는 것인데 저는 그런 과목을 들으면 들을수록 오히려 제가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더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이공계 분야의 진로를 정하게 되었을 때 경쟁성을 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가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확실한 전문성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아무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대 입점과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자대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더 하는 것이 제 진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1학번 유영아 선배님 만나봤습니다.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화학공학과 37대 학생이 화합을 이끌고 있는 학생회장 전찬봉, 부학회장 배서윤, 21학번과대 최민서입니다. 저희 이제 개항총회 장을 보러 한번 가볼까요? 하나, 둘, 셋. 이제 마트에 도착했는데요. 이제 개항총회 장을 보러 가보겠습니다. 중간고사 기간이 지난 이후에 화공과 공학기 MT에 대해서 기획하고 있고요. 다음은 화공 시험기간 스터디인데요. 작년에 했던 화공 스터디에서 2학번과 2, 3학번 문제 학부생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학과 설명 후 세부 전공 분야별 교수님 및 재학생 선발 사진 좀. 이니셜 한번. 다음 수업 뭐예요? 그러면은 맞습니다. 이거 맞다. 이용준 교수님 줘. 아니 나 근데 설명을 되게 잘해줬어. 근데 내가 너무 R 곱하기 F고 실제로 이 위치 벡터에다가 그 위치에 적용되는 힘에 실제로 외적으로 표현되는 얘네가 타우가 되는구나, 돌림 힘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공과 2학번 임시과 대표 양원열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저와 함께 화공과의 학생으로서 하루를 함께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문제학부 2학번에 재학 중이고 화학공학과에 관심이 있는 서수연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문제학부 2학번 윤원이고 저는 화학공학과를 갈 예정이고 지금 홍보부인 에이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와, 다음 분. 네, 안녕하세요. 저도 문제학부 2학번 김동규라고 하고 이번에 학원과 지망하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친구와 같이 학원과 홍보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66번인 내가 나왔는데? 네, 나 좀 잘할 수도 있어. 그러네.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 내가 일단 그래서 형하고 내 기억상에 5번까지는 같이 썼던 거 같아. 그래서 그거 빼면 대충 일자 차이니까 그런 거 같다. 근데 아까 7번도 다르다고 하던데. 7번? 이제 수업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저희는 환경학동으로 수업을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는 어디를 가나요? 네, 저희는 지금 물리학 수업을 들으러 환경공학동에 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환경공학동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환경학동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보시면은 이게 학관의 좌측에 있는 큰 건물인데요. 이걸 저희 학원과가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유기학 수업을 듣고 이제 러닝 커뮤니티라는 전체 스터디를 하러 가는 시간이 맞습니다. 학원과에 지망할 예정인 사람들과 함께 이제 러닝 커뮤니티에 가서 함께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러닝 커뮤니티를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친구들은 밥을 먹고 저희 이제 밥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도 지금 이제 수업이 끝나서 다른 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브이로그 재밌게 봐주셨겠죠? 안녕.